가봅시다 여러분들. 다시 자, 정신 차리시고 저희는 지금 뭐하고 있냐면 가정과 결론으로 이루어진 명제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일지 거짓인지. 얘들아 유형 8번으로 이어서 해볼게. 유형 8번은 유형 8번이야?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걸 못해요. 바로 뭐냐면 얘들아 유한집합이 아니야. 얘들아 무한집합과 무한집합이 들어가는지는 그냥 벤다이어그램을 그릴 수가 없어. 자, 이 말을 들어보세요. 벤다이어그램 어떻게 그려? 무한집합이 무한집합 들어가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여러분들이 그냥 수학적 배경 지식을 충분해서 되겠지 안 되겠지 하시면 돼요. 유형 8번에 1025번입니다. 그래서 1025번은 다음 중 참여 명제를 뭐뭐이면 뭐뭐이다, 뭐뭐이면 뭐뭐이다라는 가정과 결론으로 연결된 문장이지. 가정과 결론으로 연결된 문장. 자, 천천히 읽어보자. 평행사변형이면 말은 뭐이다. 확실한가요? 아니요. 평행사변형 따위가 말은 것 같아요. 확실하진 않죠. 왜냐면 길쭉하게 그릴 수 있으니까. 길쭉하게. 1번은 거짓말이야. 자, 2번 앞문장이 참이면 뒷문장도 참인가? 근데 앞문장은 x가 2라는 소리잖아. 저기 0이 3을 거치면 2니까 2이면 대입하면 0 된다. 대입하면 0 맞잖아요. 그래서 2번은 확실하죠. 3번은요. 얘들아 자연수가 소수면 제곱수는 홀수야? 아니요. 이 때문에. 이 때문이지. 왜냐면 2가 소수인데 제곱하면 4니까. 네. 거짓말이죠. 또 4번은요. 실수 모든 AB가 제곱을 당했을 때 같으면 각각이 같을까? 이게 한식입니다. 그래서 제곱이 같다면 각각이 같을까? 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 아닐 수도 있죠. 왜냐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거짓말로 보셔야 돼요. 35번이고 4번은 거짓말. 5번은요. 실수 모든 것들이 곱해서 0이면 제곱해서 더하면 0인가? 아니죠. 왜냐면 하나만 낸 거니까 4, 0은 0. 근데 제곱하면 0이 아닐 수도 있죠. 더 있을 때요. 그래서 확실한 건 2번만 참이었다. 되셨습니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한집합에서 무한집합하는 건 그냥 예시를 들어가면서 확실하다 싶을 때 확실해지는지 여러 원소들을 비교하면서 참고지를 구별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근데 솔직히 말하면 무한에서 무한계는 막 예를 들어 아까 3번도 n이 소수라는 건 소수는 무한계잖아. 근데 무한계 중에서 제곱을 구하는 건 해봐야 되는 거지. 알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유형 9번입니다. 유형 9번은 부등식으로 적힌 문장의 참 조건이에요. 자, 부등식 적힌 조건에 부등식 조건. 이걸 여러분들이 꼭 잘 따져주세요. 얘들아, 부등식의 진리집합은 일반적으로 수직선이 어떤 수적전수 뭐 사이라든지 어떤 수적전수 소라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그 문장이 참이 되려면 결국 뭐 해야 될까? 거짓말이 되면 안 되니까 무조건 참이 되려면 다 들어가도록 x를 살짝 조작해 줘야 돼요. 조작. 그러면 1028번도 쉽게 할 수 있겠지. 뭔데? p는 문장이야. 야, x가 들어갈 걸 어떤 k 플러스 2와 어떤 k 플러스 5에 들어갈 거야. 뭐 그럴 수 있다 치자. 자, 근데 다음 준비된 문장 q는 x가 절대값은 아니야. 마사님이야. 근데 문제는 원하는 거야. 서로 독립적인 문장이 다시 독립적으로 적힌 두 문장이 연결해봤더니 참이 되고 싶어. 그럼 이 문장의 참의 조건을 얻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반박할 수 없게끔. 이 문장을 반박할 수 없다. 즉 얘이면 제가 된다는 걸 항상 되게끔 뭐 하면 될까? 진리집합 사이에 포함 관계를 주면 되겠지? 포함 관계야. 얘들아 지금 이거는 문자집합이잖아. 근데 얘는 고정집합이잖아. 따라오니? 따라서 일단은 우리 뭐 할 거니까 라지 P가 라지 Q에 들어가길 희망하니까 그림으로 그려보자. 자, 수직선 그리기야. Q는 마사랑 6 사이 값이야. 따라오니? 여기 내부를 의미하는 게 Q의 진리집합이야. 빗금 치고 위에다가 Q라고 적을게. 자, 그 다음에 P는 작은 수보단 크고 큰 수보단 작을걸? 이라는 건 K 플러스 2라는 끝값과 K 플러스 5라는 끝값이 어디에 놓여있어야 찾게 되겠니? 바로 여기랑 여기 사이에 매핑이 연결이 돼야 되겠죠. 이동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K 플러스 2라는 수치와 K 플러스 5라는 수치가 이 내부에 들어가서 빗금을 쳐야만 더 작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P면 되려면 다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전부 대입할 필요 없이 대표값, 대표값만. 이 대표만 대표해야 돼. 그럼 여기 왼쪽 경계랑 왼쪽 경계는 마사쯤과 이쪽의 왼쪽 경계는 K 플러스 2인데 얘가 오른쪽에 더 커야 되겠지. 이쪽이. 근데 같아도 될까? 네.
그치? 같아도 되죠. 왜냐면 둘 다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포개어져도 같은 집합으로 볼 수 있어요. 포함되는 거. 마찬가지로 여기랑 여기도 서로 비교되는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큰 수가 놓여 있으니까 이렇게 걸어주면 돼요. 이것도 우리가 같아. 다 돼요. 어쩌저도 다음은 이걸 이항하고 이항하면 K가 동시에 될 수 있는 건 K는 마육보다 이상이면서 AND K는 1 이하인 거니까 두 개를 모두 공통인 곳으로 모으면 사이 값이겠죠? K는 마육과 1 사이가 되면 참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문장은 참이에요. P랑 Q 섞었을 때. 어쨌든 그러면 정수 K를 물어봤으니까 마육부터 1까지는 빼기 한 답이 올리면 8개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까? 8개. 좋습니다. 그런 것들이 부등식 적혔을 때의 참 조건이에요. 참이 될 조건. 좋습니다. 수직선 그리시면 되고요. 비슷하게 아래문제도 방학 숙제로 바뀌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아까 유형 9번의 좀 엑스트라 버전, 확장 버전인데요. 유형 10번 같은 경우는 뭐야? 바로 똑같아요. 참이 되도록인데 각 문장이 살짝 복잡한 거예요. 다시 참이 될 조건은 똑같은데 각 문장이 살짝 복잡할 수가 있다. 왜? 고1 때 배웠지 하면서 나오거든요. 다시 고1 때 배웠었지. 공통수 1에서 절대값 부등식 배웠잖아. 이런 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1035번도 뭐하는데 일단 각 문장을 간단하게 만들어야 돼. 자, 각 문장 간단하게. P는 사이 값이에요. 아까 똑같죠? 근데 Q라는 문장은 살짝 복잡해요. 절대값 당했을 때 이 이하거든요. 근데 서로 다른 두 문장이 서로 다른 두 문장 화살표 기호 가정과 결론으로 붙였을 때 얘가 진실이 되고 싶어요. 이게 참이 돼야 돼요. 그럼 참이 되려면 순서가 중요하죠. 자, 순서요. 얘이면 얘가 돼야 돼. 얘이면 얘가 될 거야. 를 구분이면 됩니다. 그럼 지금은 얘가 더 큰 집합이 돼야 돼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단 혹시 Q를 간단히 할 수 있겠어? 간단히. 이거 배웠죠? 이거 못 배웠으면 빨리 고1로 들어가세요. 고1 말고 중3으로 들어가세요. 중간에 선행해야 되니까. 작을 땐 사이값이죠? 그러면 절대값 내부가 사이값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요. 그리고 양변에 2를 덧셈해주면 x가 사이에 여기 들어갑니다. 바로 마이너스 a 플러스 2, a 플러스 2. 그러면 q를 만들었어. q집합이야. 근데 우리 아까 p집합이 있었어. p집합. 그럼 p라는 문장과 q라는 문장이 서로 연결이 되려면 모두 들어갈 때가 지켜져야 되니까 수직선 그리기가 그냥 오케이? 근데 얘들아 생각해봐. 이제 암산하자. 암산 아까 했으니까. 첫 번째, 왼쪽 길이만 비교하자. 왼쪽 길이야. 마사 올려놓고 마이너스 a 플러스 2 올려놓을 건데 부등호 방향은 저거 이렇게 좀 됐죠? 왜냐면 생각하면 이렇게 되면 P가 바깥쪽이에요. P가 더 바깥쪽. Q가 더 바깥쪽. Q가 더 바깥쪽이니까 더 멀리 가야 되니까 얘가 더 왼쪽으로 가는 게 일단 느껴지고 등호는 줘도 되죠. 줘도 되죠. 왜냐면 둘 다 더 있으니까. 오케이? 그리고 AND 얘랑 이 길이. 근데 이것도 얘가 더 벌어져야 되니까 오른쪽으로 더 치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A 플러스 B가 더 오른쪽이다. 그러면 이 항에 봤을 때 여기는 A가 6 이상이 나오고요. 얘는 A가 4 이하가 나와. 4, 6이 더 가되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잠깐만요. 그리자. 그럼 맞는데? 여기가 지금 맞아. 근데 어차피 공통이 여러 개일 수 있어요. 잠깐, P랑 Q가 맞니? 맞죠? 그러면 얘랑 얘가 이가 더 크게 맞습니다. 얘랑 얘도 얘가 크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맞고요. 맞습니다. 맞아요. 넘기면 A가 6 이상이 맞아요. 자, 그러면 이쪽 A랑 저쪽 A의 공통이 되는 걸 새롭게 그리면 야, 4보다 커져라 지켜지는 수가 6보다 커져라에 지켜지는 공통 A는 여기가 겹치는 거죠. 그래서 A는 6 이상이면 충분하게 들어간다. 자연수 최소값 물어봤으니까 6 하잖아요. 여기 겹치는 게 저쪽 오른쪽으로 날아가네요. 그럴 수 있죠. 좋아요. 자, 이제 유형 11번에서 또 이제 살짝 분위기가 바뀝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들이 또 많이 헷갈려요. 이거 그 저번 수업 했던 건데 모든 거 어떤 애들이 구별 못하더라고요. 다시 두 개의 수식어가 있어요. 모든 어떤. 자,
자, 모든 뭐뭐이다. 이거 사람들은 이제 뭘이라고 불러요? 모든에 대한 문장. 다음은 어떤 물결이다. 이걸 사람들은 썸이라고 부릅니다. 썸띵. 썸 X.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 문장이 참이되기 위한 조건을 보여야 돼요. 모든 물결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여기 물결이라는 건 빈칸 채우기인데 빈칸 채우기 주로 P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모든 슈표 쓰고 모든 어떤 거에 슈표 뒷부분 뭐뭐이다. 다음은 여기는 어떤 슈표 쓰고 P야. 이런 문장들이 각각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럼 얘들아 그 각각의 문장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항상 참일까 거짓일까를 의심해야 돼. 참이지? 거짓말이지? 의심을 좀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각각의 문장의 좀 무게를 다룰 거야. 자, 근데 얘들아 모든에 대해서 P가 참이의 조건은 뭐겠어? 기준을 외워야 됩니다. 바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참이잖아요. 근데 그걸 분석해. 뭐지? 바로 반박 불가능이죠. 반박. 얘들아 모든이라는 건 엄청 어려운 겁니다. 이거는 그 말이 참이려면은 반대되는 예시가 없어야 돼요. 그치? 반대되는 예시가 없어야 된다. 또는 P라는 놈에 될 수 있는 모든 것. 그래서 사람들은 진리집합, 조건의 진리집합을 라지 P라고 불렀죠. 근데 그 P가 그 공간을 차지하는 모든 전체 집합, 유니버스랑 집합 계산과 집합 계산이 100% 일치할 때 이게 모든이 참일 때 조건. 이해됐나요? 느낌 알겠어? 엄청 무거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P가 아니 모든 블라블라가 P가 지켜진다. 그럼 P가 지켜진다는 건 이게 반박 불가능이니까 P가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집합으로 만들면 그게 전체 집합과 무조건 같을 때만 참으로 봅니다. 괜찮습니까? 이해되나요? 그쵸. 모든이니까 그런 거야. 자, 근데 이제 어떤 의 참조건은 뭘까? 참을 먼저 외우고 그거에 아니다 하면 거짓말 되는 거예요. 일단 참부터 외우면 그럼 얘가 참이라는 건 야 어떤 놈이 있으면 뒷문장이 참이야. 근데 어떤이라는 건 다들 필요 없이 다들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하나라도 지켜주면 되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이 뒷문장의 진리집합을 가져왔을 때 공집합만 아니면 돼. 그러니까 이게 살짝 말장난인 거죠. 지켜지는 수가 한 개라도 있으면 돼요. 오케이? 가장 좋은 말이 오겠죠. 좀 비유하자면 이 반의 모든 학생은 1등급이다. 아 지켜지면 좋겠어요. 아 진짜 그게 좋은 말이에요. 저는 그게 참 희망해요. 사실 이 반의 모든 학생은 1등급이다. 정말 좋은 말이죠. 근데 살짝 약화시키는 거예요. 이 반의 어떤 학생은 1등급이다. 그거 맞는 말인 거잖아요. 그렇죠? 한 명이라도 1등급이 되는. 그러니까 느낌 알겠어? 말투? 그러니까 모두는 전부 다 1대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로 취급하는 도장을 쓰는 거예요. 너 참이야. 근데 어떤 블라블라라는 건 하나라도 그 문장을 지킬 수 있는 원소가 있다. 즉 공집합만은 아니면 된다. 됐습니까? 이해됐나요? 느낌? 모든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 그게 틀린 말이라면 안 죽는 사람이 있다는 소리인데 불사시는 없잖아요 지금까지. 아 예수님이요? 저도 종교적인 문제 않아요. 제 개인 가치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봅시다. 자, 1041번. 자, 이제부터 말을 잘 읽어야 합니다. 문장 앞에 모든이나 어떤이 붙어 있으면 신중하게 읽어야 돼. 대충 읽지 말고, 진짜로 참일까? 거짓말일 것 같은데라는 예시를 찾거나 그냥 빠짐없이 나왔거나 어떤과 모든의 기준 지키세요. 어떤과 모든의 기준. 자, 1041번은 각각 요 첫 번째 기억. P가 Q집합에 모두 포함이 되면 P 화살표 Q는 참이다. 이게 약속이죠? 참이다. 이 말은 참이야? 맞아요. 다 들어있으니까. 자, 니은은요? 만약에 P가 유니버스랑 똑같은 집합으로 세팅이 된다면 세팅이야. 그러면 모든 X에 대해서 P는 맞는 말이야. 맞는 말 맞아요. 그건 반박할 수가 없고. 그래서 니은은 맞다. P가 유일 때는 모든에 대해서 블라블라가 항상 참으로 봅니다. 항상 참을까요? 이것은요. P가 공집합이 아니게 된다면 어떤 말이 된다. 어떤 X에 대해서 P가 된다는 건 그것도 참이죠? 이해됐어요? 방금 했던 정리였죠? 리을은요. P가 공집합이면 어떤 X에 대해서 B라는 거짓말이 된다. 다시 말을 잘 봐봐. P가 애초에 공집합이면 어떤 X마다 P가 될 거야 라는 말 자체가 거짓말이야. 이것도 맞는 말이죠.
이해되니? 리을이 살짝 쓰는데 다시 P가 애초에 공집합 상태이면 어떤이라는 수식어를 가져도 어떤 X가 있어서 P가 되게 할 수 있어. 이 말 자체는 거짓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건 맞는 말인 거죠. 비어 있으니 이해되니? 정말 이해도 국어 잘하지, 그치? P가 공집합이면 어떤 X에 P가 들어갈 수 있다 라는 말 자체가 거짓말이잖아. 거짓말 맞죠? 공집합이니까 어떤도 안 돼. 어떤은 한 개라도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이거 한 개가 없어. 그래서 이율은 맞는 거. 이해됐니? 이해됐어?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은 다 맞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모든 거 어떤의 느낌을 잘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은 하나라도 차릴 때, 하나라도 P가 될 때가 있으면 돼요. 나는 모두는 빠짐없이 전부 P가 되게 할 수 있을 때를 모든이라고 부릅니다. 좋습니다. 나머지 문제들도 방학 숙제로 잘 아껴두시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유형 12번에서 밝혀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모든 거 어떤에 말 읽고 그 들어있는 말을 읽고 미지수 구하기 또는 미정계수 구하기인데요. 이것도 말을 잘 읽어야 돼. 자, 명제 한번 읽어보자. 딱 한 줄이야, 한 줄이야. 작은 따옴표 안쪽 읽어봐. 명제 절대값 했더니 1보다 작아지는 모든 실수의 x에 대해서 마이너스 5 초과 x 이하가 보장이 된다. 자, 보장이 되게 해야 돼. 참이 되게. 참. 그러면 저 말투 익혀집니까? 뭐하라는 소릴까요? 이 말을 분석해봐. 이게 지켜지는 모든이야. 모르죠. 모든 올 x에 대해서 이 결론 문장이 있어. 결론. 비교를 하면은 5보다는 마이너스 5보다 클 거고 6보다는 작아질 거야. 그럼 이 말이 참이 되려면 뭐 하면 되겠어? 네, 오케이. 바로 이것 때문에 되겠죠. 모든이라는 말은 항상 돼야 돼. 자, 그럼 여기 뭐 해야 돼? 지금 모든 앞에 있는 전체 공간, 이 전체 공간이 있어요. 얘가 이쪽과 이쪽이 세모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면 되겠죠? 직관적으로 부사할 수 있는 그냥 모든이라는 건 빠짐없이 다 돼야 되니까 애초에 모든 원소들이 결론 집합에 다 들어만 있다면 계산할 필요 없이 처리 되겠죠. 이랬습니까? 따라서 포함되도록 한 소리야. 포함시켜 보자. 근데 이거 아까 앞에서 했잖아. 절대값 풀기. x의 사이값이요. 1 y에 마이너스 a 하시면 되겠죠. 절대값 풀기는 고1 때 배웠어요. 자기 사이값, 풀마 사이값이야. 자, 근데 이 놈들이 저 결론이 되는 부분에 다 들어 있어야만 참인 거야. 따라서 지금 뭐 해야 돼? 수직선 그려봐야 돼. 근데 수직선 그려봤더니 결론을 먼저 그리면 마이너스 5랑 6 왼쪽은 등호 허용이 안 돼 있고 오른쪽은 등호 허용이 돼 있어. 얘가 결론이라고 할게요. 결론인 부분이야. 근데 여기는 가정인 부분에서 얘니까 기분이 뭐 해야 되겠어? 왼쪽의 경계값이 내부에, 오른쪽 경계도 내부에 있어야 되겠지? 따라서 지금은 희망하는 게 뭐야? 이 사이에 들어가게끔 설정해줘야 돼. 여기는 구멍이 메꿔져 있고요. 여기도 구멍이 메꿔져 있고요. 사이의 내부도 비급혀져 있어요. 그랬습니까? 따라오니? 자, 근데 왼쪽 경계의 수는 마일-a고 오른쪽 경계의 수는 1-a잖아. 오케이? 서로 뭐 하자? 보장이 되도록 부등호를 삽입하자. 자, 부등호 삽입할게. 그럼 얘랑 얘를 비교하면 얘가 더 커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5 마일 빼기 a 이쪽으로 벌어지는 건 동의한다. 등호를 줘도 될까요? 계속 생각해야 생각 없으면 안 돼. 좌경계랑 좌경계가 오른쪽으로 간다. 얘가 더 크다. 맞지만 등호를 주는 순간 망하는 거죠. 왜냐면 얘는 등호가 있지만 얘가 점점 커지다 보면은 얘를 따라잡는 순간 얘는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요. 이해됐어요? 등호 주면 안 돼요. 오케이? 그리고 오른쪽은 오른쪽끼리 비교하면 돼. 얘랑 얘랑 얘야. 그럼 1-a랑 6끼리는 이렇게 지켜주면 돼요. 여기는 등호 줘도 되죠. 따라서 각각의 해를 정리하면 넘기면 a는 4 미만이 나와. 이놈을 정리하면 넘기면 a는 마이너스 5 이상이 나오죠. 그럼 얘도 지켜지고 쟤도 지켜지는 걸 동시에 생각하면 a는 크다와 작다 사이로 들어가요. 마이너스 5, 4 미만. 근데 문제에서 또 점수 물어봤나요? 맨날 점수 물어봐요. 점수의 개수는 빼면 되니까 9개 하시면 돼요. 느낌 알겠니?
그러니까 모든이라는 말이 붙어있지만 사실상 이거는 가정과 결론을 이루어진 화살표 문제인 거죠. A면 A가 되게 시켜봐. 좋습니다. 다들 생각보다 집합의 그 명제에 대한 관념이 좀 있습니다. 이거를 생각보다 잘하시네요. 좋습니다. 아직 좀 시간이 남았는데 좀 쉬어갑시다. 이건 14번 할 건데요. 아마도 여러분들 저번에 숙제때 방학은 오늘 방학하고 내일 방학이니까 방학 끝나고 주실 것 같습니다. 원래는 학업관 전화해 좀 주시는데 바쁘셨나봐요. 제 탓은 아니에요. 저는 성적을 빨리 냈어요. 근데 식당님 원장님 바쁘신가요? 기다리시네요. 그럼 또 뭐 있지? 다음 주에 2수업 동안의 진도를 다 말할 겁니다. 학업관 끝나고 2번 남았으니까. 그럼 이것도 책을 다 끝낸다는 거예요? 행복한 1도 빼고 서술형도 좀 빼고 하면은 그런 기본 문제들은 풀고 우리 다음 교재는 자이 스토리가 될 예정입니다. 근데 일단 이것도 가져가세요. 제가 일단 가져오라 할 거거든요. 왜냐면 실력이 좀 부족해서 쌓이면 이제 1등급 문제 풀 때도 좀 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쁘신 데는 거리지 마시고 행복한 1등급은 이제 시험 근처 가까워지면은 야 이거 풀어보자. 너 옛날에 몇 정도 풀리잖아 하면서 고난도 문제만 모여있는 행복할 때 마프시너지를 부분적으로 풀어봅니다. 물론 지금 뭐 숙제하시면서 미리미리 푸시는 분도 있는데 행복할 때 미리미리 푸시는 분도 있는데 시간 안 때만 풀어보세요. 해봐 재밌어요. 한 문제 풀 때 30분 걸려도 괜찮아요. 고난도 문제는 오래오래 오면 재밌어요. 오케이? 빨리 풀리는 거에 도파민 터지지 마시고 오래 걸렸을 때 겨우 풀었네. 그것도 다행이다. 그래서 그 감각이 여러분들 시간 문제 풀 때는 중요하게 인내심을 기려야 되거든요. 빨리 설치 봐야지. 그거는 진정심이 아니야. 처음에 30분 고민하고 내가 30분 고민했지만 지금 문제가 있어. 그럼 그 문제를 체크해. 그럼 다음 번에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라도 약간 기억이 왜 남거든요. 이 문제 내가 저번에 30분 고민했는데 다시 문제 해볼까? 이번에 20분 전이었어. 안 되나 보다. 넘어가세요. 넘어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인 거 보네. 그래서 했을 때 봤을 때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해서 거의 다 왔다가 딱 한 단계를 못 넘어가서 못 풀었을 때가 많아요. 고난도 문제들을 풀고 싶은 같이 이제 모의고사 96점이나 100점 나오고 싶으신 분들은 그런 훈련을 좀 하셔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은 지금 내신 페이퍼가 해설지를 빨리빨리 봐야 된다라는 그런 말도 좀 하고 있는데 좀 방향이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이제 모의고사 수능까지 가실 분들의 문법은 지금 내신 공부랑 다릅니다. 내신은 누가 그렇게 오래 고민하겠어. 50분 내에 풀어야 돼요. 좋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학교 방학 끝나고 나서 모의고사 한번 있겠죠? 9월 모의고사 있나요? 맞아요. 올해 주로 369 올해 369가 신문을 글씨. 신문은 거의 사설 교육청 거라서 교육청이나 뭐 시청이나 이런 거 나오는데 주로 369가 되게 중요한 거. 10월은 짜바리 같은 느낌. 369. 9월 모의고사는 시험법이 남아도 1학기 수학이 나오겠죠. 아직 배운 게 없다는 전제라서 2학기 수학이 안 나올 겁니다. 도형관이 조금 나올라나? 아무도 좀 나올라. 좀 나오나? 직방까지 나오나? 나올 거예요. 직방 먹방 중에 아마 진짜 좀 나올 거예요. 나온다고 하더라고. 주로 공수 1파트 1학기 때 배웠던 걸 거의 다 내고 한 5문제 정도는 직방이나 원방에서 기준이 네. 복습할 필요가 있어요. 굳이 모의고사 때문에 너 공투서를 그냥 배경지식으로 풀면 되잖아. 배경지식으로 아니 딱 봐도 이거 2차 방정식이네 3차 방정식이네 4차 방정식이네 경우에서 푸는 거 조합이네 행렬이네 머릿속에 담아다니네. 알겠습니다. 이건 됐고요. 저희 적어야 됩니다. 자, 우리 가정과 결론으로 이루어진 연결된 문장 P명 Q다가 있어요. 자, 근데 얘는 일단 어떤 조건 두 개로 둘러싸인 어쨌든 명제예요. 확실하게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화살표 기호입니다. 자, 근데 이제부터 뭐 할 거냐면 하나의 명제당 한 명제당 친구를 만들 거예요. 친구. 왜냐면 계산을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뭐 나오는 거냐면 역과 대우입니다. 역 한 글자, 두 글자, 대우. 자, 역과 대우라는 이 명제들을 명제가 명제거든요. 참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자, 일단 얘들아, 만약에 이거를 사람들이 원래 문장을 이렇게 원이라고 쓸게요. 원래. 그러니까 원래 문장의 스테이트먼트가 명제가 P명 Q라고 치자. 근데 얘를 뭐 할 거냐면 이제부터 수학자들은 이 전체 문장을 바꿔라 할 때 여기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그 문장에 다른 거 역. 자, 그
그 문자의 역. 다른 거는 이겁니다. 바로 가정과 결론을 자리 바꿔서 새롭게 읽은 문장이에요. 자, 가정과 결론을 새롭게 자리 바꿔서 읽은 것. Q이면 P를 사람들은 여기라고 부릅니다. 구름으로 가야 돼요. 이거는 원래 문장. 얘는 조작이 된 거야. 역.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시 원래 문장으로 돌아가서 이 문장을 뜯어붙여서 자, 역도 하고 부정까지 한 거. 다시 역하고 부정을 동시에 진행한 걸 자리도 바꿔 쓰면서 부정했다. 이 새로운 문장을 사람들은 두 글자 대우라고 부릅니다. 이 용어의 파생된 유래는 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한자거든요. 역과 대우입니다. 오케이. 제가 영어는 알거든요. 과학 대학교 배웠더니 이게 리버스. 대우는 엄청 어려워요. 컨트라 포지티브인가? 콘트라. 이게 반대되는 이라는 느낌일 거예요. 컨트라가 접속 점이 몰라. 컨트라 포지티브라고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싫어요. 자, 대우는 자 자리도 바꾸고 부정된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는 그냥 각각의 문장마다 자리 바꿔서 읽으면 돼. 자,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자, 항상이야. 역은 자리 바꿔서 읽은 거야. 자, 근데 원래 문장과 역은 서로 관계가 없어요. 다시 얘랑 얘는 서로 어떤 모종의 관계가 있다는 게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때그때 해봐야 돼. 자,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원래 문장과 대우의 문장은 반드시 진리가 같아요. 자, 이건 진리라고 표현할게요. 자, 진리는 뭐냐면 참 또는 거짓이야. 참 또는 거짓. 자, 근데 만약에 원래 문장이 참이라면 대우시켜서 만든 조작된 문장도 반드시 참으로 밝혀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원래 문장이 거짓말이라면 자리 바꾸고 부정한 대우조차도 거짓말이 됩니다. 자, 얘가 참면 세트로 얘도 참이에요. 1+1 이벤트예요. 얘가 참인 순간 자리 바꿔도 부정해도 참입니다. 근데 얘가 거짓말이면 자동으로 얘도 거짓말이 된다는 게 바로 진리가 같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케이? 알려졌다기보다 당연하죠. 왜냐면 당연하잖아요. 이거죠. 아니 봐봐. P면 Q대가 참이라고 치면 진리 집합의 관계가 이거 아닙니까? 모두 들어가는 게 보장되는 서열이야. 그러면 얘가 참이라고 치면 자리 바꾸고 부정하면 얘들아 봐봐. 여기 같은 경우는 화살표의 앞부분을 낙Q잖아. 그럼 낙Q가 살고 있는 걸 이 집합을 유지하면서 보면은 Q의 여백을 보는 거니까 여기가 앞부분이야. Q가 아닐 거야. Q가 아닐 거야 라고 치면 뒤에 게 될 거야 라는 건 척점 만지면 나 P가 아닐 거야. P가 아닐 거라는 건 P의 외부니까 여기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얘가 얘 들어있죠? 여백 자리가. 여백의 원소들이 여백에 들어있잖아. 이해되니? 그러니까 참이죠. 반대로 얘가 참이라고 치면 여백이 들어있는 거니까 내부랑 내부는 바꿔야만 참이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한 얘기겠습니까? 실제로 해볼까요? 사람이면 동물이다. 지금 딱 빼놓아서 사람이면 동물 맞아요. 자, 이거에 대우를 시켜볼까요? 대우. 네. 자, 뒷문장을 앞으로 옮기고 부정까지. 동물이 아니라면. 자, 동물이 아니라면 사람이 아니다. 근데 이것도 맞는 말 되잖아요. 그래서 이해돼요? 동물이 애초에 아니면 외계인이나 식물이나 동물일 텐데 그러면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맞는 말이잖아요. 이해돼요? 그래서 대우는 항상 원래 문장의 참거짓을 따라간다라고 표현해요. 따라간다. 참거짓을 100% 따라갑니다. 역은 그때그때 달라요. 역은 확실하지 않아요. 그냥 참거짓은 그때그때 계산해봐야 돼요. 좋습니다. 어쨌든 대우는 중요해요. 좋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책에 소개해주고 있고 대우의 순서만 잘 기억하면 돼. 자리 바꾸면서 구성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1060번에서 알 수 있는 건 뭘까? 자, 어떤 문장이 진실이라고 치자. 자, 나P면 Q라는 화살표가 진실이에요. 그럼 얘가 참으로 밝혀져 있다면 참이야. 이 문장이 참이라면 보기문 중에서 또 참이 되는 거. 다시 얘가 참이면 1+1 이벤트 하나 더 참이 됩니다. 바로 중요한 단어 대우도 참이다. 대우요. 그럼 대우 시켜볼까요?
고기분을 보기 전에 그냥 원래 문장을 조작하는 겁니다. 뭐 하면서? 자리 바꾸면서. 그리고 부호 바꾼다. 그러니까 부호 바꾼다 느낌을 부정이라고 부를게요. 부호 바꾼다라는 걸 부정. 그래서 자리 바꾸고 부정 어떻게 돼? 야, 너 앞으로 가란 말이야. not 쓰고 휴. 이면 너 뒤로 가란 말이야. 부정하면서. 근데 이거 부정하면 이중 부정이니까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P로 바뀌게 됐어. 그래서 이것도 참이 확실하게 보장이 됩니다. 굳이 벤 다이어그램 그릴 필요가 없어요. 대우 연습이라는 게 이미 증명했기 때문에 이 모양과 똑같은 거다. Q이면 P다. 저거에 역을 아, 젠장. 저도 그걸 못해서. 아, 열심히 했고요. 일단 여기 찾으면 돼요. 자, 여기를 써보자. 그러면 자리만 바꾼 것이야. Q이면 P. 그럼 얘가 참일 때야. 그럼 얘는 이제 버리자. 자, 바꾼 것이 참이래. 그럼 얘가 참이라고 치면 새롭게 참이 되는 것은 원래 문장의 대우도 참이다. 그럼 대우 시켜보자. 자리 바꾸고 부정한다. 자리 바꾸고 부정한다야. 자리 바꾸고 부정해. 그러면 P이면 나 Q이다가 무조건 새롭게 참이 됩니다. 그래서 P이면 Q이다. 2번 될까요? 2번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대우는 왜 배울까 하는 건 곧 이어서 밝혀집니다. 바로 복잡한 식을 간단히 바꾸기 위하여예요. 복잡한 식을 간단히 바꾸기 위해서 갑자기 대우해볼까? 대우해볼까라는 머릿속에 발상이 지나가야 돼요. 오케이? 대우해볼까라는 걸 하나의 명사로 말할게요. 아, 동사. 대우한다. 자, 1068번 볼까요? 근데 1068번은 만약에 그 문장을 있는 그대로 보면 복잡하죠. 다시 그 문장을 있는 그대로 보면은 0이 아니면 0이 아닐걸? 뭔 말이야? 0이 아니면 0이 아닐 거야. 많이 복잡하지 않니? 근데 그게 참이래. 그럼 뭐 하고 싶어요? 그걸 참이 되게 한 건 차라리 대우시킨 것이 참이 되는 걸 따지는 게 편리하겠지. 그래서 대우하자가 싫어요. 갑자기 대우해보자. 왜냐면 원래 문장이 지저분하잖아. 원래 문장이 지저분한데 왜 갑자기 그 상태로 시작하겠어? 그래서 새롭게 바꾼다. 대우로 전환시켜. 그럼 대우로 전환시키면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면에서 끊고 앞뒤를 자리 바꾸고 부정까지 시키면 슬래시를 떼면 되잖아. 그러면 이거 이면이겠죠? 그리고 뒷문장은 앞에 문장이 따라가니까 슬래시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대우를 시키면 이면의 앞부분과 이면의 뒷부분을 가위로 잘라서 자리 바꾸고 부정하면 이렇게 바뀌자. 그냥 뭐 하면 돼? 얘가 참이면 원래 문장도 참이야. 얘가 참이면 뭐 하면 돼요? 뭐예요? 2항에 보니까 2항에 보면 x가 a라고 치면 2차 방정식이 참일 거야. 오케이? 그러면 1차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이 들어간다는 건 당연히 L을 대입해도 참이 된다라고 해서 되겠죠. 그럼 A가 될 수 있는 건 두 개 나오니? A가 될 수 있는 건 두 개 나오니? 네. 왜냐면 이거 인수분해 같은 X니까 1 아니면 2가 A가 정답은 합치라고 했으니까 3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우는 복잡한 문장을 만날 때마다 전환시키면 편리하기 때문에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는 거야. 인프니까 여러분들 참고로 미리 보지 마시면 유형 27까지 중간에 증명을 뺄까 말까 고민하는데. 자, 대우는 왜 한다? 원래 문장의 참거짓을 보이기 어려울 때 바꿔서 풀면 편리해지니까. 머릿속이 편해지니까요.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유형 15번은 그 역과 대우에다가 이제 3단 논법이라는 게 나와요. 3단 논법이야. 이거 아마 도덕 시간에 배웠죠? 예. 소크라테스 나올 때 막 하잖아요. 네. 모든 사람은 뭐 한다, 죽는다, 나는 동물이, 나는 뭐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네. 맞나?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건 국어 아니고 그거는? 도덕 시간에 배워요? 도덕이 배워요? 여기까지 바뀌었나요? 도덕 없습니다. 중학교 때. 저기도 배웠어요? 배웠지 않았어요? 이거 예를 들면 있잖아. 막 옛날에 나 이거 공식까지 배웠는데. 나 소크라테스가 나는 사람이면 죽는. 이렇게 상쇄시키면 이런 거 왜 한번 못 보잖아요. 느낌 알겠어요? 공식 같은 게 있어요. 도덕 시간에 배웠는데 나.
근데 이게 나는 수학에서 더 이러니까 그랬구나를 뒤늦게 알았거든요. 자, 3단원법 수학에서 말하는 3단원법은 이겁니다. 자, 만약에 서로 다른 두 문장. 자, P면 Q일 거야. 그러니까 참인 게 밝혀졌어. 자, 그리고 더 다른 문장. Q이면 R이다라는 게 참으로 밝혀졌어. 자, 각각의 문장이 가정과 결론으로 이루어진 참인 문장이라고 치자. 자, 그러면 반드시 이겁니다. 반드시야. 반드시. 명제의 꼬리와 머리가 공통 문자라면, 자, 공통 문자라면 마치 약분하듯이 쭉 연결해봐도 진실이 된다. 즉 P면 R도 100% 참이다라는 걸 당연히 되겠지라는 걸 3단원법을 사용했네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된다라는 거에 이름이 있는 거예요. 3단원법이. 오케이? 언제 쓸 수 있다고? 참인 게 2개 있어야 되고 그 참의 모양새가 꼬리랑 머리가 공유하고 있을 때 삭제시켜도 돼요. 오케이? 증명은 어렵지 않죠? 왜겠습니까? 5글자. 벤 다이어그램, 6글자네. 벤 다이어그램 쓰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P면 Q가 되겠지. 확정됐고 그 전 단계에 나왔던 Q가 R에게 또 먹혀야 되니까 R의 질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얘면 R이 된다라는 조금은 반드시 보장이 P면 R이라는 새롭게 참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해되니 예성아? 좋아요. 그럼 3단원법과 대우랑 이용해서 새롭게 찾는 문장을 찾는 걸 이제 논리학에서 배웁니다. 논리학이에요. 자, 문제 보니까 75번입니다. 75번. 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두 문장이 참이래요. 자, P이면 Q이다. 그리고 Q이면 not R이다요. 자, 이 두 개가 동시에 참일 때. 참이야. 그때 반드시 참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 그러니 자, 눈썰미를 그립시다. 눈썰미를 그리자. 첫 번째, 둘 다 참이니까 어떻습니까? 한 문장당 대우도 참입니다. 한 문장당 대우도 참이 보장이 될 겁니다. 왜냐면 대우는 참을 따릅니다. 그럼 벌써부터 얘들아, 혹시 이 첫 번째 문장에 대우를 쓴 게 보기문에 있을걸? 없나요? 있죠? 2번은 삭제시키면 참이 있죠. 왜냐하면 처음 문장에 자리 바꾸고 부정한 문장이니까 2번은 모양새는 똑같아요. 오케이? 네. 두 번째는 그 Q이면 not R이다를 대우시킨 것도 R이면 not P이다가 있을 거면 5번이겠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R이면 not Q이다. 3번도 참이겠네요. 왜? 두 번째 문장에 대우시킨 것 뿐이니까. 대우시킨 것 뿐이에요. 자, 그 다음은 이번에는 서로 독립적으로 보지 말고, 자, 독립적으로 보지 말고, 머리랑 꼬리가 똑같네. 대각선 방향이야. 그러면 Q를 삭제시키면서 화살표 연결하면 그 사람들은 3단원법이라고 불러요. 따라서 여기서 파생되는 건 2+1 이벤트예요. 두 개가 모이면 한 개가 나옵니다. 2+1 바로 3단원법. P이면 R도 보장이 되고요. 얘도 참일 겁니다. 그래서 P이면 R은 3단원법 쓴 거니까 바로 1번도 참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3단 논법도 또 대우시키면 자리 바꾸고 부정하면 또 참이 됩니다. 따라서 참인 것들을 계속 생성해낼 수 있어요. 5번 지금은 5번도 참이 되겠다. 그렇죠? R이면 not P. 그래서 4번만 확실하지 않다라고 하시면 돼요. 오케이? 이해됩니까? 그래서 대우 여러 개와 3단원법의 대우와 섞어가면 확실한 문장을 찾을 수 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유형 16번. 이제 여기부터가 좀 귀찮았습니다. 바로 두 글자. 증명하기. 얘들아, 증명이 뭔지 알아? 옛날 쌤들이 야, 증명해줄게, 증명해야지 하는 게 여기서 새롭게 용어 나오다. 증명이라 하면 뭐래요? 증명의 내용이 안 써있네. 증명은 그게 참이 되는 과정을 밝히는 것이 설명하는 거. 다시 그 문장이 명제가 참이 맞다면 그 참이 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을 증명이라고 부를 겁니다.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은 100%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한 절반 정도만 증명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주로 과거의 수학자들이 증명한 빈칸 채우기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증명할 때는 주로 빈칸 채우기인데 전줄에서 다음 줄 넘어가기 위해 바뀐 것에 수학적 사실을 이용해서 빈칸 추론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증명을 잡아드릴게요. 유형 16번. 빈칸 채우기. 자, 증명인데요. 빈칸 채우기예요, 주제는. 근데 그 한 문제 풀 때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뭐 이미 알았던 것들과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 이미 아는 거 아닙니까? 자, 맨 위치 뭡니까? 어떤 추측이 있어. 이건 사실 추측도 아니에요. 추측도 아니죠. 자연수 예를 들어서 제곱수가 홀수라면, 자, 제곱수가 홀수이면이야. 반드시 n 자체가 홀수이다. 이거는 이미 알려진 것 같지 않나요? 이 문장 자체는 여러 번 반복해봐도 앞에 게 된다고 치면 뒤에가 계속 참여되려면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냥 되겠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증명하자고. 왜 제곱수가 홀수면 n도 홀수일까? 3, 3은 9, 5, 5, 25, 17, 49. 뭐지? 홀수이면 왜 홀수지? 증명합시다. 첫 번째 뭐야? 자, 갑자기 이 문장은 증명하기 어려워 보여요. 왜냐면 홀수라는 걸 잘 나타낼 수 없고 앞에 있는 수가 제곱이라서 너무 커요. 그래서 일단 강제로 대우를 시킵시다. 자, 주어진 문장에 대우를 시켜서 한번 조작을 해볼게. 추측을 대우하자. 그럼 이거 대우하면 어떻게 됩니까? 순서 바꾸면서 자리도 바꾸고 구성하면 n이 홀수의 반대말 짝수 느낌이니까 자연수에서 짝수죠. 이면 제곱도 짝수라는 물음표로 바뀌어요. 얘를 증명하자는 건 얘로 했을 수 있어. 짝수라면 짝수 될까? 근데 얘는 쉽게 증명할 수 있죠. 왜? 그럼 얘가 증명 시작한다. 자, 이제 출발이야. 이면의 앞부분을 가정해보자. 자, 이면의 앞부분을 진실이라고 칠게요. 여기서 좀 논리학이야. 그럼 얘들아 짝수의 표본 뭐지? 자, 짝수가 맞다면 그 문자는 짝수 2, 4, 6, 8, 10 바로 2 곱하기 자연수 꼴일 거예요. 자, 짝수니까 이거는 반박할 수가 없죠. 200꼴. 네. 2를 소인수로 가지는 소수 2 곱하기 K. 오케이. 여기서 K는 자연수입니다. 짝수일 필요 없어요. 아무 자연. 따라오니? 자, 그러면 일단 짝수라고 치면 200꼴로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이고 싶은 결론의 후보. 자, n제곱이야. 그럼 n제곱을 만들어보자. 수학적 배경식을 충족하자. 그럼 n제곱이라는 건 등호의 상태에서 동시에 제곱을 하면 자, 동시제곱이야. 오, 동시제곱. 그러면 여기가 n제곱은 지수법칙꼴에 의해서 4로 바뀌고에 k제곱으로 말할 수가 있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거의 다 증명 끝난 거지. 왜? 그러면 n제곱은 이렇게인데 얘를 조금 더 분리시키면 4는 더 좋은 거 아닌가? 아니, 우린 짝수인지를 보고 싶은데 4가 들어있어요. 더 짝수인 거잖아요. 더 짝수. 이거는 사실상 2를 분해시키고 2 쓰고 k제곱 쓰면은 4 k제곱인데 얘를 네모라고 두면 어쨌든 2가 보장되어 있으면서 어떤 자연수가 곱해져 있는 꼴이니까 얘는 짝수가 된다는 건 당연한 이야기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2로 짝수가 판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대우가 참이 된 거니까 거슬러 올라갔을 때 원래 문장도 세트로 참이 되는 거예요. 세트로 참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가 대우 쓰는 거예요. 증명하기 어렵거나 귀찮은데, 살짝 귀찮잖아요. 홀수를 가져간다는 건 귀찮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대우를 시킨 문장을 증명해 버리자. 그래서 피크 더 나오기 첫 번째, 네, 대우니까 짝수이면 짝수이다. 가는 짝수겠죠. 다음은 이 k 꼴로 두고 양변을 제곱하면 4k 제곱이니까 2를 뽑아내면은 2가 반드시 들어있고 추가적인 불순물이 있는 거죠. 아니 2에다가 불순물이 들어있는 거 뭐 어때요? 2배는 있으니까 짝수가 맞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짝수이고 따라서 짝수이다. 그래서 짝짝짝 5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증명의 꼴은 뭐 자주 하는 패턴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심심할 때마다 증명을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세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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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17번까지만 하고 쉬자. 자, 증명의 또 다른 방법 바로 귀유법입니다. 이름부터가 좀 못생겼죠? 귀유법이에요. 보자. 자, 일단 여러분들은 어차피 수학 상위권 가실 분들이니까 해볼게요. 첫 번째, 일단 얘들아 수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증명법이라는 게 여러 가지 도구가 있어요. 첫 번째 뭘까? 보자. 나중에 볼 거야.
자, 첫 번째는 직접 증명이야. 아니, 그냥 보이는 식을 뭐뭐이면 뭐뭐이다가 턱수를 만지면서 중간 과정을 설명하면 그냥 잘 증명되겠습니까? 이해됩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은 굳이 귀류법이나 대우쓸 필요가 없어요. 이해되니? 이딴 걸 왜 증명하고 있냐? 이거는 참이긴 한데 당연한 거죠. 왜? 단순하게 되는 거죠. 얘라고 치면 이항을 해도 참이니까 이항하는 것들은 거짓말이 아니잖아. 이항은 참이니까요. 그럼 이항한다는 행동은 참이니까 이거잖아. 물론 그건 또 밝히겠지만. 그다음은 양변을 이건 0이 아닌 수로 나와도 참이 보장이 되니까 x가 2다 나오고 그 다음은 문장에 a, b 보면은 쉽게 증명되잖아. 이런 건 직접 증명이야. 애기들 증명인 거지. 이런 것들은 애기들 증명이야. 근데 수학자들은 직접 증명되는 문장이 있고 간접 증명이 되는 게 있어요. 오케이? 그 간접 증명 중에 하나가 뭐인 거야? 방금 했던 대우법이야. 대우를 시킨 뒤 어쩌고저쩌고 해서 증명을 하는 거야. 대우를 시킨 뒤 직접 증명하는 거야. 다시 대우를 시키고 직접 증명하는 거야. 직접 증명. 오케이? 근데 또 뭐가 있겠어? 이게 이제 기울법이에요. 세 번째는 너희가 이제 고2 때 배울 건데 고2 때 배워요. 수학적 귀납법. 미리 알고 있어봐야 돼.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게 나중에 배워야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트거든요. 물론 그 외가 있긴 한데 그걸 여러분 대학 과정에서 배워요. 일단 여러분 지금 우리 귀납법 배워야 됩니다. 자, 귀납법은 뭐냐면 이겁니다. 간다. 어떤 단일 문장이 있어요. 자, 여러 문장이 아니라 단순한 문장이 있어. P다. 오케이? 자, 근데 이 문장이 참일지 확실히 거짓일지 잘 모르겠어. 다시. 일단 한 문장이 있어. 근데 참일지 거짓인지 눈에 잘 안 보여. 그럼 뭐 할 거냐면 이거예요. 바로 자기 자신의 부정을 해보는 겁니다. 즉, 납P라는 걸 구해. 얘들아 이거는 대우가 아니지. 왜냐면 대우는 P면 Q이다라는 화살표 있을 때만 자리 바꾸고 부정한 게 대우지. 이건 대우가 아니에요. 부정이에요. 그냥 부정. 그럼 부정을 시켰을 때 이놈의 참과 거짓을 논할 수 있다면 이해되니? 이해되니? 그리고 만약에 부정된 식이 참이라고 치자. 근데 참이라고 쳤더니 우리가 알고 있던 수학적 참인 사실과 절대로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터지면 참이라고 쳤더니 우리가 알던 수학적 사실에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일 어떤 상황이 터지면 그걸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자 상황 줄여서 모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모순이란 말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창과 방패 이야기. 창과 방패 이야기. 무조건 뚫을 수 있는 창과 무조건 막을 수 있는 범죄가 있었대. 옛날에 한국사에 한국지. 어쨌든 자 그걸 모순이라고 부르죠. 말도 안 되잖아. 생각해봤더니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죠. 항상 거짓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부터 모순이라고 부르고 자 부정된 결과를 참이라고 했더니 그 일어난 사건이 다음 일에 우리가 알고 있던 수학적 사건과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한다면 모순 일어난다면 뭐 하면 될까? 모순이 일어나게 희망을 해야 돼요. 모순이 발생한다면 애초에 참일 리가 없을 거야라는 내가 가정한 사실이 애초에 틀렸다. 그러면 납P가 참이라고 했더니 모순인 상황이 발생하므로 그냥 더 이상 증명할 필요 없이 납P가 거짓말일 거고 이렇게 논리로 하는 논리. 일단 참이라고 쳤어. 근데 절대로 불가능한 사건이 터졌어. 일어날 수 없는 일. 사건이 터지면 그럼 참일 리가 없네? 거짓말이겠네. 그럼 얘가 거짓말이라는 건 원래 문장은 참으로 바뀌겠네. 참일 수밖에 없느냐라고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거야. 원래 문장이 아니라고 치자. 그걸 참이라고 약속을 해보자. 그렇게 약속했더니 뒤에 일어난 일들이 이상하네? 이상하네? 이상한 일이 발생하면 그거는 애초에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다. 100%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이니까 원래 문장은 참이 될 거다라는 논리를 귀율법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럼 귀율법의 스타트는 뭐야? 아니다라고 치는 거야. 일단 그 문장이 아니다라고 치고 걔가 참이라고 치면 원래 문장과 살짝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모순이 터지길 희망이 하길. 그래서 이것만 중요하고 쉬자 얘들아. 자,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얘들아, 우리는 오늘부터야 루트 2가 무리수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요. 중학교 때는 그냥 됐죠. 1.414 순항하지 않는 무한도수 라고 약속해버렸지. 근데 사실 그거를 증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케이? 오늘부터 증명할 수 있습니다.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자, 왜일까요? 쌤은 너무 많이 봐서 증명을 안 보고 다녔어요. 제가 첫 번째, 여러분도 많이 하시면 외워줍니다. 자, 루트 2가 무리수다. 얘는 진실입니다. 왜일까요? 자, 이 문장을 한번 부정해보자. 그러면 루트 2가 유리수라고 칠까요? 첫 말 이거예요. 자, 무리수일 것 같은데 아니라고 치자. 그럼 만약에 유리수라고 치면 어떻게 돼? 그럼 얘들아, 유리수라고 치면 모든 유리수의 정의가 뭐죠? 유리수의 정의는 분모분의 분자꼴로 무조건 나타낼 수 있는 수요. 자, 유리수의 정의는 분모분의 분자 구성이 있어. 따라서 얘들아, 그러면 루트 2라는 수는 적당한 대응을 시킬 수 있어. 분모분의 P분의 Q야 N분의 N이야. 이거는 문자가 같거든. N분의 N이네. 그러면 분모분의 분자로 줄 수 있을 거라는 걸 유리수니까 되게 짤 수 있어요. 믿었습니까? 근데 여기다가 밑밥을 깔아볼게. 밑밥이야. 자, 그러면 모든 유리수는 최대한 약분할 수 있는 최종 상태 기약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건 이미 알려져 있잖아. 분수는 기약분수가 맞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N과 N은 적당한 서로소가 되는 자연수라고 가정할 수 있는 건 뭐 사실상 논리적 이유가 없죠. 그냥 유리수니까 분모분자가 있을 거고 분모분자가 약분될 수 있는 더 이상 약분되지 않는 최대 공약수가 1분인 수야. 자, 이렇게 밑밥을 깔면 어떻게 돼? 이렇게 밑밥 깔자. 일단 뭐 할 수 있니? 오케이. 그거 없이 질 거야. 그 다음에 그럼 양변의 분모를 곱해보자. 그럼 양변의 분모를 곱해도 같을 거니까 그럼 루트 2m은 n이 돼버리네 일단. 아직까지 논리적 오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양변을 제곱해보자. 자, 루트의 그 성질을 이용하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해보자. 그럼 어떻게 되니? 한다? 왼쪽 길이의 전체 제곱, 오른쪽 길이의 전체 제곱 해보자. 그럼 어떤 상황이 발생해? 분배 법칙은 항상 가능하니까 지수 법칙이요. 그 다음에 제곱하면은 2로 바뀌면서의 m제곱이 n제곱이 된다는 것도 보장이 돼야 돼. 자, 얘가 보장이 된다는 건 얘가 보장이 된다 소리지. 다 왔어? 근데 해석을 해보자. 서로 뒤집어서 읽으면 얘들아, 지금은 자연수의 제곱꼴이 2를 가지고 있네요. 다시, 자연수인 어떤 수가 제곱을 당했더니 2배를 가지고 있는 2배야. 그럼 반드시 당연히 n 자체, 제곱을 떼고 n은 짝수꼴이라는 거는 그냥 이게 받아들여진다면 짝수라는 걸 쉽게 말할 수 있죠. 반드시 짝수겠죠. 왜냐면 2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n이 짝수이므로 새롭게 n을 재배하면 짝수의 특징 2를 가지는 어떤 수야? 2k라고 가정을 해보자. 따라오니? 쌤, k는 뭔데요? 나도 몰라. 그냥 짝수니까의 어떤 부사고 2는 가지고 있을 거야. 몰라. 잘못되었어. 오케이? 그리고 얘들아 다 왔어. 그리고 방금 나온 n을 새롭게 다시 대입해보자. 여기다가 다시 대입해보자. 그럼 n은 오늘부터 2k니까 여기다가 대입하면요. 자, n은 2k를 가지는 수야. 그럼 대입하면 이 식이 어떻게 돼? 2k의 제곱이니까 지수법칙 쓰면 4k 제곱이 되겠죠. 그럼 4k 제곱이 2n 제곱이네. 그러면 둘 다 2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번에 다시 한번 2로 나눠버려. 또 참일 거야. 계속 참인 것들이 참이야. 근데 그럼 참이라고 치니까 이 식을 새롭게 바꾸면 n 제곱은 2k 제곱이야. 약분시키고 보니까. 그치? 그럼 또 뭐가 됐지? 이번엔 m을 자기소개하면 나 m인데 자연수인데 제곱을 당했더니 2가 들어있어 라는 건 여기서 또 밝혀지는 새로운 참인 건 m은 또 짝수다. 왜냐면 2를 가지고 있으면 최고 짝수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참인 것들을 다 이용해서 말 되지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자, 근데 모순이 발생했어요. 혹시 중간에 모순 발생한 거 보여요? 방금 여기서 모순 발생했어. 이 말을 하는 순간 모순이에요. 왜지? 짝수라고 됐고 중간 단계의 짝수였잖아. 근데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나 이미 아까 어떤 말을 저질러 버렸냐면 서로소야 나와야 돼. 서로소일 거라고 했었잖아. 그치? 근데 서로소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짝수면 서로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주어진 우리의 처음 과정과 모순, 이걸 모순이라고 불러요.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상태가 모순이에요. 그래서 모순이니까 뭐가 될까? 지금까지 했던 내 말들은 다 쓸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됐던 거예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다 말도 안 돼. 다 말도 안 돼. 다 말도 안 돼. 오케이? 결국 애초에 이것도 말도 안 돼. 그래서 원래 문장의 자리로 돌아가는 게 귀율법의 느낌이에요. 오케이? 중간에 뭔가 절벽이 있으니까 되돌아가는 거예요. 옆에 길로 가서 이 길이 맞나? 모르겠으면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간접 증명이라고 부르는 대표적인 예시. 이해됐나요? 네. 귀율법은 간접 증명이다. 모순을 이끌어낼 수 있게끔 수학적 말장난, 계속 거짓말인 것들을 참인 것처럼 써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